그 40% 60% 상태가 깻목과 미강을 물을 붓고 섞어서 손으로 꼭 쥐었다 폈을 때 이 만두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막 무서진 상태. 그 상태가 수분이 됐을 때 가장 발효시키기 좋은 수분 함량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깻목 발효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깻목 액비를 만드는 것 말씀드리고 깻목 발효비를 만드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영상이 늦었네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깻목 그 발효비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깻목 발효비료거든요. 아주 발효가 잘 되어가지고 이제 비료 냄새 자체가 없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진작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비료를 놔두면 계속 더 분해가 되죠.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질소분은 완전히 다 날아가고 비료 성분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료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 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고 더 놔두면은 갈수록 비료 질소분은 다 날아가고 이제 아주 인산이나 칼륨 뭐 이런 것은 좀 남겠습니다만은 질소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니까 이제 오래된 이 발효 비료를 깻목 비료를 또 쓸 때는 따로 요소 비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깻목 비료든 다른 비료든 간에 기온이 10도로 이하로 떨어지는 11월부터 3월 사이가 만들기를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외기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부패균들은 활동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발효에 도움을 주는 누리균이랄지 매주균이랄지 이런 것들은 낮은 기온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안 되고 발효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온이 떨어진 11월부터 3월 사이에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발효의 기본은 당화작용입니다. 탄수화물을 누리균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당분으로 당화작용을 시켜야 그것을 먹고 미생물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발효를 하는데, 그래서 깻목 비료를 만들 때 탄수화물 넣어준 것이 미강이잖아요. 쌀켜. 이 누리균이 가장 먼저 활동하고 뭐 메조균, 고초균, 나중에 효모균, 그리고 놔두면은 이제 방석균까지 달라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비료가 되는데요. 그 비료 만드는 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깻목 발효비료 만드는 영상은 여러 편을 나눠서 올렸는데요. 매년 11월 정도 되면은 3월 사이에 깻목 발효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많이 올려드렸는데, 깻목 발효비를 만드실 때 중요한 것은 미강입니다. 미강은 발효하는데 꼭 필요해요. 우리 누리균이 탄수화물, 녹말, 당화작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먹고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처음에 누리균이 당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미강이 필요한 겁니다. 꼭 미강이어야 되냐? 미강 대신 좋은 쌀 가루 만들어갖고 뿌려줘도 되겠죠. 근데 그건 가격이 너무 비싸겠죠. 깻묵하고 미강하고 혼합 비료를 저는 한국 출란 난초에다 줄여 쓰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산분을 많이 공급하려고 미강을 많이 넣었었고요. 우리가 발효비를 만들 때 탄질비가 한 30 정도에서 맞추는데 24.5가 그것이 가장 좋은 탄질비더라고요. 미강 그 자체의 탄질비만으로도 충분하게 아주 비료 만들기가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깻묵과 미강은 많이 섞어도 상관없어요. 미강과 깻묵의 비율을 한 5대1 정도 해도 발효가 잘 됩니다. 연료 배합은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이에요. 수분 배합은 40%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60%라고 그래요. 그 40% 60% 상태가 깻묵과 미강을 물을 붓고 섞어서 손으로 꼭 쥐었다 폈을 때 이 만두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안 부서진 상태. 만두처럼 그때가 뭉치고 안 부서진 수분이 상태. 40%입니다. 우리가 60%라고
또 해요. 그 상태가 수분이 됐을 때 가장 발효시키기 좋은 수분 함량입니다. 발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부족하면은 발효가 안 되고 과하면은 부패됩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천천히 발효가 되는 것이 낫지 과해가지고 부패되면은 안 됩니다. 부패 비료도 쓰기는 해요. 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냄새도 많이 나고 과약하죠. 우리가 만들려는 목적하고 다르니까 수분이 과하지 않게 딱 넣어주시는데 그게 손으로 쥐었을 때, 피웠을 때 안 부서지고 만두 모양으로 있는 상태가 가장 알맞는 수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빗물, 물이 안 들어가게 덮어가지고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열이 된장 나면서 익는 냄새가 나와요. 해주는데요.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그 비료 내부 온도가 최고 8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보통 텃밭에서는 한 70도 정도 올라가는데 그때 한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비료가 속에서 타버리니까 뒤집어 주셔야 되고 텃밭에서 소량으로 만들 때 가장 이 애로사항이 자주 뒤집으면은 열이 식어가지고 나중에 발효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시니까 우리 텃밭님들은 텃밭에서는 많은 양을 못 만드니까 이 발효열이 식지 않도록 이걸 참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봐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11일에서 3월 사이에 만드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5월, 6월에 쓰면은 좋은 시기고요. 2년 넘어가면은 또 비료 성분이 점점점 낮아지죠. 이 비료 만들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11편으로 나눠서 올렸어요. 좀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빠뜨린 부분을 또 새로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제 채널 계속 목록 검색하시면은 깻목 비료만 쫙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보시면 되고요.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셔가지고 우리 텃밭에서 자기가 만들어 쓰는 비료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고 풍성한 먹거리 생산하시길 바랍니다.